제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시민안전보험 신청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런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셔서 병원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전액 보험료를 내고 여러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25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어르신들의 각종 혜택 신청을 도와드려 온 박선영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분의 어르신들을 만나뵈면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사고를 당하고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그냥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모르고 계셨던 든든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정작 필요한 분들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자체에서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서 전 주민이 자동으로 가입돼 있어요. 별도 가입이나 보험료 납부가 전혀 필요 없거든요. 이 보험이 언제 도움이 되냐면 일상생활에서 다치셨을 때예요. 집 앞 계단에서 넘어지셨을 때,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심지어 산책하다가 개에게 물리셨을 때까지도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보장 금액도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가벼운 타박상이라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골절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어요.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10,000원씩 입원비도 따로 지급되는데 이는 지자체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사고 신고를 하면 3일 이내에 여러분 통장으로 보험금이 바로 입금된다는 거예요. 보통 보험회사들은 서류 검토하고 현장 조사하고 해서 몇 주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은 정말 빨라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보험 혜택에 추가로 받는 거라서 더욱 든든하죠. 작년에 72세 되신 김순자 할머니가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입구 턱에 걸려 넘어지셔서 손목을 다치셨거든요.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2주일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비만 80만 원이 나왔어요. 할머니는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치료비는 돌려받으셨는데 간호사분이 시민안전보험도 신청해 보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신청해 보니까 이틀 후에 12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거든요. 할머니가 그때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다친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 외에 별도로 위로금까지 받게 되셨으니까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사고가 나면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두세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시민안전보험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담당자가 도와드려요.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사고가 났다면 진단서와 영수증, 사고경위서를 갖춰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된다는 점이에요. 생각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넘어져서 다치시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시민안전보험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는 매달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김순자 할머니께서 시민안전보험으로 120만 원을 받으신 후에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전화를 주셨거든요. 선생님,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다른 도움이 또 있을까요? 보험금 받고 나니까 혹시 몰랐던 게 더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댁에 직접 찾아가서 하나씩 살펴봤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바로 전기료 고지서였거든요. 여름철이라 에어컨을 조금 틀었는데도 15만 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이제 더워도 에어컨 못 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에너지 바우처예요. 이건 정말 모든 어르신들이 꼭 받으셔야 하는 지원금인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전기료와 가스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거든요. 1인 가구는 28만 원, 2인 가구는 42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69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한국전력이나 도시가스 회사에 에너지 바우처 사용 신청을 하시면 매달 전기료 가스료에서 자동으로 깎아줘요. 이게 정말 편리한 게 따로 뭘 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전용 카드를 받아서 직접 요금을 내는 방식이에요.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카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 카드로 전기료, 가스료, 지역 난방비, 연탄, 등유 같은 것도 살 수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자동 차감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신청하고 나서 다음 달부터 전기료에서 매달 2만 3천 원씩 자동으로 빠지더래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마음껏 쓸 수 있어서 여름나기가 훨씬 편해졌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기간과 갱신이에요. 매년 5월 말부터 12월까지만 받고 작년에 신청하셨어도 올해 또 신청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올여름에 전기료 폭탄 맞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휴대폰 알람을 5월 15일로 맞춰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신청 기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할머니께 에너지 바우처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도 뭔가 배우고 싶은데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공부할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손자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주는데 저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교육 바우처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름부터가 멋있지 않나요? 나이에 상관없이 평생에 걸쳐 배움을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으로 35만 원을 주는데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시면 추가로 3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총 70만 원까지 지원받아서 원하시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냐면 정말 다양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요리, 제과 제빵, 꽃꽂이, 서예, 심지어 외국어까지도 배우실 수 있어요. 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김순자 할머니는 결국 스마트폰 기초반에 등록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나이에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같은 반수강생들도 비슷한 연령대라서 금세 적응하셨어요. 석 달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카카오톡으로 손자와 대화도 하시고 유튜브에서 요리 프로그램도 보시게 됐거든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고요. 평생교육 바우처 공고는 보통 6월에 나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5월쯤부터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인기가 많아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제도 모두 신청은 간단해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되고 통장 사본 정도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충분해요. 어려운 서류나 복잡한 절차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된 정부 맞춤형 보험료 전액 지원이라는 제도예요. 소상공인 단체 상해보험으로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연 13만 원 상당,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으로 연 3만 3천 원 상당,
다자녀 안심보험으로 연 12만 원 상당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총 연 28만 원어치 보험료를 나라에서 부담해주는 셈이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관련 온라인 창구에서 신청 가능한데 예산과 기간 제한이 있어서 선착순 마감되니까 서둘러서 확인해 보세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런 혜택들을 하나씩 알아가시면서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요. 다음에는 건강관리에 도움되는 또 다른 지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영애 어르신이 평생 교육 바우처로 스마트폰을 배우신 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요즘 어깨가 너무 아픈데 안마라도 받고 싶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가겠어요. 한 번에 5만 원씩 하는데 어떻게 자주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렸죠. 어르신, 나라에서 안마비를 대부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안마 바우처라는 정말 유용한 제도가 있거든요. 1년에 151만 원 상당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데 여러분은 월 16,800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월 4회 한 번에 60분씩 전문 안마사분께 제대로 된 안마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근골격계나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으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깨나 무릎이 아프시거나 목이 뻣뻣하시거나 손발이 저리시는 증상이 있으시면 해당되죠. 다만 병원에서 받은 의사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정형외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 어디든 가셔서 평소 아픈 부위를 말씀하시고 안마 바우처 신청용 진단서를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비용은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인데 이걸로 1년 내내 혜택을 받으시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신청 시기가 중요한데 1년에 2번 기회가 있어요. 상반기는 1월에서 2월경, 하반기는 7월에서 8월경에 모집하는데 지자체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연말쯤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선착순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서울 강남구에서는 접수 시작 이틀 만에 마감됐고 부산 중구도 첫 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첫날 아침에 바로 주민센터에 가시는 게 확실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직접 가서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편이 실수도 없고 안전합니다. 이영애 어르신도 처음에는 정말 그런 제도가 있을까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보셨는데 담당 공무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신청서 작성도 도와주셨대요. 그리고 한 달 후부터 안마를 받기 시작하셨죠. 어르신이 안마를 받으신 후 달라진 점이 정말 많았어요. 가장 먼저 밤에 잠을 푹 주무시게 됐어요. 어깨 결림 때문에 자다가 깨는 일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도 훨씬 개운하시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됐죠. 특히 겨울철에 효과가 컸어요. 추운 날씨에는 관절이 더 경직되잖아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안마를 받으시니까 몸이 한결 유연해지셨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손발 차가움도 많이 개선되셨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안마 받는 날이 기다려지고 안마사분과 대화도 나누시면서 사회적 만남의 기회가 되셨거든요. 집에만 계시던 분이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생긴 셈이죠. 안마 바우처를 받으시는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단순히 근육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전신 컨디션 개선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어깨나 무릎, 목 등 어디든 불편한 곳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단서부터 받아두세요. 내년 2월 신청 기간에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서 몸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워요. 건강도 챙기고 가계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기회거든요.
다음에는 더 큰 규모의 지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최영숙 어르신이 안마 바우처로 건강을 되찾으신 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몸도 좋아졌으니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작은 용돈이라도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 나이에 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제도인데 정부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까지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노인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공익활동형은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76만 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공익활동형은 어떤 일을 하냐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서 아이들 등하교 안전지도를 하시거나 공원이나 하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일이에요. 하루 3시간씩 월 30시간만 일하시면 되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처럼 빡빡한 업무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오랜 인생 경험과 따뜻한 마음씨가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작년에 70세 되신 박철수 어르신이 공익활동형으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하셨는데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셨다고 해요.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출근하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만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무엇보다 사회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뿌듯함이 정말 크시대요. 사회서비스형은 좀 더 전문적인 분야예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돌봄을 도와주시거나 독거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러 다니시는 일,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일 등이 있어요. 이쪽은 하루 6시간, 월 60시간 정도 일하시게 됩니다. 67세 최영숙 어르신은 사회서비스형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생활관리사 일을 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3번씩 댁을 방문해서 안부도 묻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내 경험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저를 기다리시고 고마워하시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청 시기가 중요한데 매년 12월에 모집해요. 내년에 일하고 싶으시면 올해 12월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에요.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은 경쟁률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학력이나 자격증을 보는 게 아니라 성실성과 봉사 정신을 더 중요하게 봐요. 면접에서는 주로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건지 정도를 물어봐요.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답변하시면 충분해요. 특히 과거에 교육이나 보육, 돌봄 분야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간단해요.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건강진단서 정도만 준비하시면 돼요. 건강진단서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비용 부담도 없어요. 11월쯤부터는 각 지역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노인회에서 모집 공고를 내요. 주민센터 게시판이나 지역 신문에도 나오니까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인기가 많아서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생기고 무엇보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어요. 박철수 어르신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무료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진다고요. 건강도 좋아지셨고 새로운 활력을 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노인 일자리에 도전해 보세요. 다음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혜택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박철수 어르신과 최영숙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로 새로운 활력을 찾으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지원금을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볼게요. 에너지 바우처 28만원, 평생 교육 바우처 70만원, 안마 바우처 151만원 상당, 노인 일자리 348만원을 합치면 562만원이에요. 여기에 기초연금 408만원을 더하면 총 970만원입니다. 월로 따지면 80만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놓친 가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에요.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포기하고 사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이에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거죠. 정부에서 홍보를 하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주로 접하시는 매체를 통해서는 잘 전달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신청이 복잡할 거라는 편견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서류가 많이 필요하고 절차가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하는 부담감이에요. 특히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기 싫어하시는 마음에 지원금 받는 것도 미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예요. 그럼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않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기초연금 받는데 다른 지원금도 있나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알려드려요. 작년에 76세 되신 이정순 할머니가 바로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셨는데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에 가셨거든요. 담당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바로 신청도 도와주셨대요. 할머니가 그날 집에 오셔서 가족들한테 그러셨다고 해요.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리고 2달 후부터 에너지 바우처, 평생 교육 바우처를 차례로 받기 시작하셨어요. 인터넷을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복지로나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복지로에 들어가시면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부24에서는 실제 신청도 가능해요.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보다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게 더 안전하고 확실해요. 궁금한 점도 바로바로 물어보실 수 있고 실수할 염려도 없거든요. 신청할 때 준비물도 간단해요.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있으면 충분해요. 안마 바우처만 의사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나머지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신청 시기만 기억해 두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5월 말부터 12월까지, 평생 교육 바우처는 6월경, 안마 바우처는 상반기 1, 2월과 하반기, 7, 8월경, 노인 일자리는 12월 모집입니다. 이런 일정들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거나 가족분들께 부탁해서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세요. 한번 놓치시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안마 바우처나 평생 교육 바우처처럼 선착순인 것들은 신청 기간 시작되자마자 바로 가시는 게 좋아요.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늦으면 대기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정순 할머니처럼 한번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를 가족들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좋은 제도를 준비해 놨는데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이 모르고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요.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담지혜가 전해드리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